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보면 그 학교 폭력 예방이나 생명 존중, 또 인권 교육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 뭐 이른바 계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혹시 뭐랄까 이번 주 숙제 끝 이런 식으로 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거나 그냥 체크리스트 채우는데 급급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연구 자료가 바로 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사회정서학습과 계기교육의 시너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인데요. 이 필수 교육들을 어떻게 하면 좀 피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실제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열쇠로 바로 사회정서학습, SEL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자료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걸 넘어서요. 아이들이 진짜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내면의 힘, 그러니까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네. 그동안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계기교육 주제들을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틀로 딱 엮어서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제안인데 상당히 흥미롭죠? 사회정서학습, SEL이라고 하니까 언뜻 듣기에는 뭐 착한 아이 되기 같은 그런 인성교육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연구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SEL이? 막연하게 그냥 좋은 가치를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또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술이요? 네. 국제적으로도 많이 인정받는 그 CASL 모델 기준으로 보면 크게 5가지 핵심 역량이 있어요. 5가지요? 네. 첫째가 자기인식,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강점 같은 걸 아는 거고요. 둘째는 자기관리, 충동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 셋째가 사회적 인식, 다른 사람 입장을 공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이고요. 넷째는 관계 기술, 뭐 소통, 협력, 갈등 해결 이런 거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5째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 윤리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 기술을 배운다는 관점이 정말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나 공감 같은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의 계기 교육은 왜 그렇게 체크리스트 딜레마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긴 한데요. 현실은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주간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다뤄야 할 주제는 정말 많은데 뭐 시간이나 어떤 전문성은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크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학교 폭력, 자살 예방, 인권 이런 각 주제를 그냥 다 개별 사안으로만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아, 따로따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막 파편화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비슷한 이야기네? 하면서 좀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정말 공감이 가네요. 개별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제안하는 그 통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SEL이 이 문제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결국 문제의 뿌리를 보는 어떤 관점의 전환인데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학교 폭력, 뭐 사이버 괴롭힘, 아니면 우울감 같은 문제들이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그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이 SEL 역량 부족이 있다. 이런 분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 공통적인 뿌리가 있다. 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건강하게 갈등을 푸는 관계 기술. 이게 부족하면 폭력 문제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렇죠.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자기관리 능력이나 아니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관계 기술이 좀 약하면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계기 교육의 그 다양한 주제들을요. 이 5가지 SEL 역량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자
이겁니다. 아, 이해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예방 시간에 그냥 폭력은 나빠 이렇게 선언하는 대신에 네, 그것보다는 역할극 같은 걸 통해서 뭐 가해자나 방관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좀 탐색해 보면서 사회적 인식을 키우고요. 그쵸. 공감 능력을요. 그리고 뭐 나전달법 같은 대화 기술을 연습하면서 관계 기술을 실제로 익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단순히 교육 효과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SEL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또 정신건강 증진시키고 문제행동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입증됐거든요. 와, 효과가 다양하네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요. 1달러 투자했을 때 11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1배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걸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좋은 교육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기존 계기교육을 주제나열식에서 벗어나서 핵심 역량 함양이라는 이 SEL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어떤 고충은 덜어주면서도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뭔가 피상적인 구호 대신에 실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교사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좀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할 거고요. 또 교육과정 안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야겠죠. 그리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학교만 노력해서는 안 되죠. 네. 평가 방식도 좀 바뀌어야 하는데요. 학생들 줄 세우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할 거고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이 기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있었죠. 뭐 AI가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진단해 주거나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SEL 교육을 도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이 연구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음에 대한 교육 없이 지성만 교육하는 것은 전혀 교육이 아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우리 사회는 미래 세대의 정말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